최악의 경영난으로 고강도 개혁을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일부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전환 사업에서 실적을 부풀리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사안인 기간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누리과정 예산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규모 부실로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지난 8월에 이어 오늘 또 건조 중인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불과 2개월여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대우조선 이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LPG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선박 등 3척에 8일 동안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9건을 적발하고 대우조선의 안전총괄 책임자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불과 2개월여 만인 오늘 같은 장소에서 LPG 선박에서 또 불이 나면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 역시 용접 중이던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불과 2개월여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 셈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회사에서는 그 사고 수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고 선박의 공정률은 약 60% 정도로 인도 시점은 내년 초쯤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선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같은 공정에 있는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작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인도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조 원 적자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데 이어 인명피해 화재가 되풀이되는 등 대우조선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비정규직 해소 정책으로 경남의 시군도 점차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부풀리려고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매표원으로 일하는 권미정 씨. 권 씨는 3년째인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곳을 이렇게 그걸 해봐야 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뭔 일을 해도 재미있는 것 같고. 자치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상시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경남 시군 가운데 14곳이 전환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전환 대상자를 줄여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공개 자료를 보면 전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곳이 14개 시군이고 거제는 대상자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이 공개한 전환 대상자는 정부 권고 지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등 11개 시군이 정부 기준과 차이가 컸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인원을 정하다 보니 오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달 입력했을 때 그 대상자하고 계획 인원이 혼동이 돼서 지금 실제로 가능한 계획 인원만 요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실제로 없는데 인건비도 모자란 상황에서 더 전환하기가 좀 힘든 상황 그런 것도 있고. 경남 지역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5천여 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시군에서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기간제 문제가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고용 안정이 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냉소적입니다. 홍석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2년째 일하는 김모 씨는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업체 측이 몇 개월씩 쪼개 근로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에 한 달 내외로 공백기를 둬가지고
나갔다가 재입사하는 방식을 하거나 2년 연속을 안 시키려고 그런 꼼수들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잃게 돼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갖다도 얘기를 보내면 딱 지키면 그 다음부터 다른 직으로 들어간다는 거 알거든요. 아무리 불합리해도 그냥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관행 탓에 2년이 4년으로 계약만 연장될 뿐 정규직 보장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게 근로자들의 푸념입니다. 4년을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4년을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두 번만 하면 40대가 돼버리거든요. 또 나이가 넘으니까 불러주지도 않을 거고. 이에 대한 업체 입장도 변한 건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과 들쭉날쭉하는 생산량의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량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수급체에서는 그 방법이 없는 거죠. 사업주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이야기.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먼저 풀어나가지 못하면 기간제 연장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롯데가 경남 지역 유통시장을 잠식하면서도 지역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롯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7년 전 완료됐어야 할 김해관광 유통단지. 롯데의 시간 끌기 속에 사업은 계속 지연됐고 지역 주민들은 당초 약속이 지켜질지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관광유통단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치단체는 도로건설 등 지역 수건 사업을 요구했지만 롯데는 묵묵부답입니다. 이 같은 대기업 롯데에 대응하기 위한 롯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발족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롯데의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독점 규제나 유통 관련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가 워낙 큰 기업이거든요. 워낙 우리를 무시해서 롯데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1년 가나 안 가나. 이 같은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롯데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큰 틀에서는 기존의 계획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검토 과정에서 일부 시설들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운동본부는 오는 24일 진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2주 간격으로 경남을 돌며 롯데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무상급식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여력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상황 속에 경상남도가 누리과정 예산 1,400여억 원을 직접 지원하고 대신 도교육청에 줄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니 도가 대신 편성해 혼란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도 전출금은 관련 법에 따라 학교 설치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인데 일방적으로 도가 다른 용도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해야 하고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의 예산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법정 전입금을 상계하겠다는 초유의 일이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양 기관은 사전에 협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좀 더 마련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자체가 도민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고. 커지는 보육 대란의 우려 속에 경남은 내부 갈등의 파열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는 12일에 치러지는 올해 수능시험에 경남에서는 37,619명이 응시합니다. 이 같은 응시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93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남자 18,900여 명, 여자 18,700여 명이며 졸업자와 검정고시 등 학력자는 14%인 5,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장은 모두 103곳이며 지역별로는 창원지구가 13,700명, 김해지구 9,900명, 진주지구 6,800명 순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40분 이전에 반드시 입실할 것과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12일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비상수송 차량을 대기하고 불법 주차 차량 즉시 견인을 합니다. 창원시는 시험장 주변과 연결 도로 구간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혼잡 예상 지역에 비상수송 차량을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청별로 아침 6시부터 교통소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수험생 수송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하도록 했습니다. 함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현수, 안상식 두 군의원을 의회안 폭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현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안상식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군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함안군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 제두르미 서식지 훼손 논란을 빚은 대산 웰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문혼으로 보존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주남저수지 주변을 생태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그동안 창원시가 제두르미 서식지에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산단 조성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창원 성주사 전 주지 52살 민모 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주사 주지로 있으면서 사찰 공금 4억 2천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바다에 빠진 50대를 구하려 30대가 뛰어들었다 2명 모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사천구 선구동 부둣가 바다에 빠진 55살 배모 씨와 37살 박모 씨가 순찰 중이던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배 씨가 바다에 빠지자 박 씨가 배 씨를 구하러 뛰어들었다 힘에 부쳐 구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진주의 문을 여는 경남도청 서부청사에 민원실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부청사 용역보고서에 민원인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자 민원실을 설치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